전설전성기 오늘 4부 내 마음 나도 몰라 전성기 마음다방. 내 마음 나도 몰라 전성기 마음다방. 오늘도 역시 누다심 심리학 컬럼니스트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사람 누다심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신 것 같아요. 네. 표정에 나타납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네. 너무 잘 쉬었어요. 네. 오늘 의상 색상도 너무 잘 어울려요. 환한 게 스튜디오가 다 밝아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 시간만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문자 편지 사연 많은데 오늘 사연은 글쎄요. 가을을 타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가을을 너무 롤러코스터처럼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잔잔한 파도처럼 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한번 이야기를 툭 터놓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5478번)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갱년기 우울증이 심하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원래는 안 그러셨는데 요즘에는 한시도 집에 못 계셔요. 친구들 만나고 복지관 모임도 챙기시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힘들다면서 정말 종일 돌아다니셔요. 그런데 단순히 외출을 즐기는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걸어서 발이 엉망이 되기도 했고 어떤 날은 발톱이 빠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외출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감정 기복도 심해져서 울다가 금방 그치고 다시 웃으시고 병원에 좀 가보면 안 될까 얘기를 꺼내면 안 가겠다고만 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네, 어머님을 걱정하는 따님이 보내신 사연인데요. 이걸 읽다 보니까 어머님이 글쎄요, 살짝 갱년기의 일반적인 증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가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갱년기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이제 신체적인 증상과 심리적인 증상으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신체적인 증상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듯이 이제 안면 홍조가 심해지고요. 네. 그리고 손발도 저리고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네. 하면서 이렇게 호르몬 변화 때문에 나타난 신체 증상들이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열이 확 올랐다 막 네. 확 꺼지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심리적인 증상들도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우울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눈물도 자주 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우울감과 비슷한 이런 증상들의 또 다른 면은요. 사실 되게 초조하고 조증 상태도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짜증도 많고요. 예민해지고 잔소리가 심해지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제 갱년기 우울증 하면은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처지고 맨날 이렇게 울고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이런 증상과 함께 오히려 감정이 좀 기복이 심해지면서 지금 이 청취자분 어머니께서 보여주시는 증상들 역시 이제 갱년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갱년기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말하기로는 이제 중년 여성, 중년을 지나면서 네. 한 50대, 네네. 이렇게 60대에 그렇죠. 많이 네. 나타난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네, 한 50대에서 60대가 사실은 제일 많고요. 네. 이게 이제 폐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갱년기 하면 보통 여성들만 생각하잖아요. 네, 네. 남성 갱년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들도 이제 호르몬 변화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여성들보다는 신체 변화는 좀 적은 편이고 네. 대신 이제 심리적으로 남성들도 갱년기가 되면은 이제 우울감이 오고 에너지가 없어지고 이제 자주 슬프고 눈물도 많아지는 네.
이런 어떤 상황들이 보통 50대, 60대. 네. 조금 뭐 요즘에는 이제 개인차들이 좀 심해져서 어떤 분들은 40대 후반부터 보이시기도 네. 하고요. 네. 또 60대 초반까지도 이런 네.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죠. 하긴 뭐 굳이 남자 여자를 나눌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같이 이제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적인 현상일 네,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성들이 아무래도 남성들보다는 외부 활동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얘기도 있는데 요 갱년기 증상이라는 거는 뭐 그 시기가 지나가면 그야말로 버티면 견뎌낸다 이게 통할까요? 사실 이게 이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시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호르몬 변화에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하면 이제 신체적인 증상들은 괜찮아집니다. 네. 그런데 이때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시작되는 심리적인 증상들은 그냥 두신다고 자연스럽게 괜찮아진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좀 더 심각하게 우울증이 발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대인 관계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친구 관계들도 좀 많이 깨지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네. 그냥 무조건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 5478님의 경우처럼 어쩌면 좀 건강도 해치고 위험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발톱이 빠질 정도인데 외출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 이건 살짝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갱년기 신체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손발톱이 굉장히 약해지는 네. 그런 증상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안 그러셨다. 평소에는 아마 좀 차분하게 집에도 좀 계시고 네. 하셨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힘들다라고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신다고. 그래서 네. 심지어 발톱이 빠질 정도로 이제 외출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자신의 우울감을 사실 보상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우울증과 우울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더 노력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돌아다녀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해결 방법 맞습니다. 중에.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불편하고 우울하고 좀 때로는 짜증도 나고 하니까 내가 이제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울고 맨날 가족들한테 힘들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내가 좀 나가야겠다. 아무래도 좀 나가면은 외부 자극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처럼 이제 단풍이 들고 하면은 집에 있을 때보다는 밖에 나가면 자연환경도 보니까 조금 더 괜찮아진다는 마음 때문에 이제 나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우울해서 나가게 되면은 나가서 힘들면 이제 좀 들어가야겠다 싶은데 이게 이제 갱년기와 함께 심리적인 우울감이 크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채워질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시려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게 더 괴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발이 이렇게 망가지실 정도로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시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집 안에보다 외부 활동으로 유도하는 게 좋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몸이 망가질 정도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네. 그렇다면 이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좀 갔으면 하는데 안 가겠다고 하신다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어른분들 중에 병원을 되게 즐겨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네. 건강 염려증. 그렇죠. 근데 이제 병원을 굉장히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이게 확실하게 몸이 아플 경우에는요, 병원에 가는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적으세요. 왜냐하면은 당장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이럴 경우에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신뢰가 된다. 그리고 네. 자기 마음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고 굳이 나의 그걸 꺼내서 그렇죠.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네.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뭐 발이 아프니까 발톱 빠졌으니까 우리 가서 이거 치료받자. 이렇게 하면은 뭐 그래 가자 그러지만 엄마 요즘에 좀 우울해 보여. 엄마 요즘에 좀 이상해 보여. 엄마 우리 병원에 가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른들도 뭐 넌 내가 미쳤다는 거니. 내가 그럼 뭐 정신과 뭐 환자라는 거니. 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심리 상담을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뭐 그거 해서 뭐 하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떤 외부 전문가한테 뭔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좀 수치스럽다 이렇게 느끼셔서 많은 분들이 병원 방문 또 상담소 방문을 꺼려 하시죠.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래도 뭐 치료를 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뭐 물리적인 치료든 심리적인 그렇죠. 치료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거부감이 적은 방법으로 이제 병원을 같이 데리고 가시는데 그때는 뭐 엄마 우울증인 것 같아 라거나 혹은 뭐 갱년기인 것 같아 라거나 이제 어떤 지금 이 어머니가 겪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득하기보다는 신체적인 부분. 네. 한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그렇죠. 만약에 이제 건강하시더라도 엄마 네. 우리 뭐 건강검진하러 한번 가보자. 네. 엄마 뭐 건강검진 언제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일단은 갱년기시기 때문에 내과로 먼저 들어가셔서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보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진료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 아무래도 좀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든지 그리고 이런 우울증이 심각하거나 조울증 증상이 있으면 사실은 약을 가지고 조절하면 이게 굉장히 빠르게 조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잘 설득을 좀 하시면 네.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은 그 의사, 권위자에 대한 그 신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의사가 이야기를 하면은 한번 이렇게 수긍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먼저 신체적인 어떤 불편감들을 가지고 어머니를 내과 쪽으로 이제 일반 병원 쪽으로 네. 가보시도록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것부터 해결을 좀 하면서 심리적인 것을 꺼내낼 수 있는 네.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 자, 이거는 통하는 퀴즈의 주객전도 요 문제를 냈었는데요. 주객전도되는 세상이 안 돼야 된다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셨지만 또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주객전도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방법일 네. 수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갱년기이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네. 사실 이제 자녀들이 조금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아무래도 이제 갱년기가 시작되는 나이가 40대 후반, 50대, 60대잖아요. 네. 그런데 요때 치매도 한 번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치매가 일찍 발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이제 갱년기랑 같이 맞물리면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아빠가 이상해졌어. 근데 이거 아무래도 갱년기 때문인 것 같아라고만 생각해서 사실은 치매의 어떤 증상들이 징후들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치매는 기억력에 심각한 문제가 이제 일단은 증상이기도 하지만 감정 조절이나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보이시던 모습 굉장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른들을 봤을 때 그런 호르몬 변화, 갱년기와 함께 인지적인 부분 혹시 이제 치매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네. 이제 부모님에게 제대로 된 도움을 적절하게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중년쯤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깜빡깜빡하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망증과 치매를 좀 구별을 제대로 해야 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네, 한 가지 좀 방법을 드리면요. 네. 건망증은 이렇게 좀 힌트를 드리면 기억을 해내십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런 건망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극복할 수 있는데요. 치매 같은 경우에는 힌트를 드려도 잘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네. 것이 사실은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네, 있죠. 네. 저도 가끔 우스갯소리로 애들이 이제 엄마 왜 자꾸 그래? 야, 갱년기 증상이야. 모든 걸 핑계를 갱년기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건데 이런 경우가 이제 잦아지고 정말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우울해하고 힘들 경우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 중심으로 해서 네. 좀 심리 치료든 물리적인 치료든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나의 길. 내 마음 나도 몰라 전성기 마음 다방. 7100님의 사연입니다. 30대 후반 남성이고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남들보다 많이 내성적입니다. 사람이 3명 이상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입을 꾹 다물고 계실 정도로 수줍음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도 평소에 웃음도 많으시고 저랑은 도란도란 말씀도 잘 나누십니다. 그런데
갱년기라고 하나요? 요즘 어머님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집에서 계속 한숨을 쉬고 계시길래 무슨 일 있냐 하고 물으면 버럭 짜증을 내시고 즐겨보는 TV 드라마도 보는 둥 마는 둥 집 전화기만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약 한 달 정도 됐는데 얼마 전부터 어머니가 전화통화를 길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밝게 웃으시고 얘기도 재미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니까 초등학교 친구야 라고 하고 고개를 돌려버리시네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것처럼요.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딸이면 살갑게 얘기라도 해보겠는데 괜히 꺼냈다가 부작용만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전화통화를 길게 한 날은 기분도 평소처럼 좋으신데 아닌 날은 짜증이랑 한숨이 더 심해지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요? 네. 이 7100님의 어머님께서도 갱년기를 겪고 계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이시죠. 아, 그래요? 네, 평소에 이렇게 좀 수줍으신 분들이 네.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내시고 이제 아무래도 정말 전형적인 갱년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갱년기에 대한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6474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갱년기가 깊어가다 보면 우울증까지 겪게 되는데요. 취미생활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노래교실을 다니는데 노래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즐거운 생활을 하다 보니 극복이 됩니다. 경험자예요 하셨어요. 노래교실에 진짜 많은 분들이 가셔서요. 네. 이렇게 자기 표현도 하고 같이 아무래도 노래하면 즐겁잖아요. 네.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네.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런 분들 주변에 많으신 것 같아요. 스스로 또 관리도 잘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네. 나 갱년기에 왔다 갔는지도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7100님의 어머님께서는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딸이 있으면은 또 엄마와 딸은 또 친구 같은 그렇죠. 관계도 많은데 네. 아들과 엄마는 사실 그렇게 살갑게 얘기하는 경우가 특히 30대 아들인 경우에는 드문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뭐 10대, 20대에는 이제 엄마들은 아들이랑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아들들이 좀 쳐내고 네. 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아들이 좀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런데 특별히 이 어머니처럼 혹시 또 다른 분을 만나시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숨기고 싶은 네. 마음이 있으니까 네. 당연히 이제 대화를 좀 거부하시죠. 네. 우리 7100님의 어머님께서 글쎄 요 사연으로만 보면은 살짝 혹시 남자친구가 계신 걸까 하는 궁금증이 저도 좀 네. 생기기는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렇다면 이 아드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엄마가 말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어머니가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으실 것 같다면 네.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물어보지 않으시는 게 낫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물어봤다가는 아유 너는 왜 자꾸만 나를 뭐 의심하냐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어머니가 그런 숨기고 싶은 것들을 계속 숨기려고 네. 의도치 않게 계속 거짓말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물어보는 것보다는 엄마 이제 좀 남자친구 좀 있을 때 되지 않았어? 좀 남자친구 좀 만나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어머니가 뭐 그래도 될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엄마 정말 나는 응원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좋고요. 네. 혹시 이제 나중에 어머니가 야 근데 나 요즘 좀 만나는 사람이 있다라 만약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다면 기다렸다가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네. 응원을 해주시는 게 하이파이브를 해줘야죠. 그렇죠. 요즘에는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내가 갱년기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여성들은 또 네.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이제 경험자분들께서는 그렇죠. 뭐 노래 교실도 가고 친구들도 네. 만난다고 했는데 스스로 대처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다 중요합니다. 네. 먼저 이제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들도 본인이 갖고 있어야 주변에서 지지해주지 않을 때 가족들이 좀 계속 버텨주지 못할 때도 나름의 네. 방법들이 있으면 좋으니까요. 전 그래서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아까 이제 또 청취자분이 문자 주신 것처럼 그런 동호회 활동, 취미 네. 활동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야외 활동, 그러니까 운동될 수 있는 네. 그런 야외 활동 하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나와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
친구들, 네. 옛날 친구들을 다시 만나시다든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서 같은 어떤 갱년기를 겪고 있는 친구들과 만나면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가족들한테도 그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전처럼 갱년기이신 분들이 집안일을 똑같이 하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몸도 힘들고 그리고 감정 기복도 있기 때문에 이때 가족들은 좀 흔들리지 않고 좀 이 갱년기이신 부모님들을 버텨주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엄마 갱년기야. 니네들 좀 잘해. 이렇게 자꾸 세뇌시키는 거. 엄마 갱년기니까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 자, 그렇다면 가족들은 이 갱년기 엄마 아빠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네. 갱년기에서 가장 이제 주변 사람들이라는 힘들어하는 게 그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진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 기복이 심해지니까 옛날에 내가 알던 엄마 아빠가 아니야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셔서 갱년기이신 부모님이 좀 화를 내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같이 화를 막 내요. 네. 그러면은 사실 갱년기신 분들은 자기 감정 때문에도 힘든데 가족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드시니까 네. 아무튼 가족들은 이 갱년기이신 분의 감정 변화를 인식하고 좀 잘 같이 버텨주시면 좋겠고요. 같이 네. 화를 내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요즘에는 몸이 어떤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 네. 필요합니다. 네. 계절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좀 심취해 뭔가에 빠져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가을을 타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 갱년기 우울증 관련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인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함께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끝곡으로는요. 리안 라임스의 How Do I Live 준비했습니다. 노래 띄우면서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옵니다. 김명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How do I get through a night without you? If I had to live without you, what kind of life?